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인프라안전진단연구실의 김준격입니다.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인프라안전진단연구실에서는 이제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서 잭서포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잭서포트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일단 실제 현장에 안 나가 보고서도 이러한 잭서포트가 기존의 계획대로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그리고 잭서포트가 설치된 이후부터는 어떤 식으로 하중이 들어갔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 2019년에 잠원동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나 2016년에 발생한 낙원동 붕괴사고와 같이 철거 현장의 안전 모니터링 기법에 대한 이슈가 됐었는데요. 철거 현장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붕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철거를 하니까 기둥 대신에 넣어줘야 될 이러한 잭서포트를 정확하게 설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철거 공사를 진행하면서 갑자기 붕괴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기존에 쓰던 잭서포트 그대로 쓸 수 있으면서 이렇게 상부에 센서 같은 형태로 설치를 하고 설치된 잭서포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잭서포트를 제대로 설치를 했는지, 제대로 설치된 이후부터는 철거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하중이 들어가고 기존에 예상치 못한 중장비라든가 아니면 폐기물로 인한 이상 하중이 생기지 않는지 유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잭서포트 하중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렇게 잭서포트 상부에 들어갈 수 있는 잭서포트 하중 모니터링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하중이 잭서포트에 걸리는 하중과 이제 그걸 모니터링하게 되고 그 값을 이런 PCB 기판을 통해서 배터리 기반으로 블루투스 신호로 송신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잭서포트 상부에 있는 하중 값들을 모두 송신하게 되면 AP 입단에서 블루투스 값을 수신하여 가지고 여기에 저희가 미리 정해놓은 도면상의 위치에 각각의 하중이 어디에 설치가 되었는지, 하중이 얼마 값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설정해 놓은 하중값 이상의 이상 하중이 나오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알람이 울리고 각각의 관리자들의 앱이라든가 웹에서는 메시지 알림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문제가 생겼는지 여부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각각 잭서포트에서 상부에 이렇게 하중을 모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UTM 실험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잭서포트가 최대 40톤의 하중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30톤 값을 잡아놓고 이 30톤 하중을 이상 하중이라고 세팅을 해놓으면 30톤 이상의 하중이 가해졌을 때 보는 바와 같이 이제 각각 현장에 있는 알람이 울리면서 즉각적으로 모든 공사가 정지할 수 있게 이런 현장 알람 플러스 앱에서 보이는 푸시 앱과 이제 메시지 알람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서는 이런 IT 비법과 이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이제 건축 토목 현장에도 적용을 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리고 생길 수 있는 대형 사고를 면해 방지해서 국민 생활을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파동응용연구센터 장동연구원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소방헬멧 핸즈프리 무선 송수신 장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 현장을 진압하시는 소방대원들은 원활한 구조작업을 위해서 무전기를 활용한 송수신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무전기의 퍼포먼스가 구조 활동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저희가 예시로 들은 제천 스포츠 화재의 경우 노후화된 무전기의 결함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소방대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기존의 무전기는 두 손을 사용해야 하는 소방 작업 중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저희 파동응용연구센터에 개발 의뢰를 주셨고요. 이에 따라 양손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음성인식 기반으로 무전 송수신을 할 수 있는 모듈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음성인식 기반으로 무전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했고요. 기존의 소방대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무전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예, 잘 들립니다. 현재 PTT 모드로 송신 중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리십니까? 양손이. 네, 잘 들립니다. 현재 핸즈프리 모드로 송신 중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클리어. 네, 잘 들립니다. 초기에 배포한 모델에서는 헤드셋, PTT, 핸즈프리 모드 등 다양한 모드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시범사업 운영 기간 동안에는 이 다양한 모드가 있는 것이
실제 구조 활동에 있어서는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모드들을 통합했고요. 이에 따라 현재는 온오프 모드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장치가 한번 켜지면 이후에는 선택적으로 PTT 모드, 핸즈프리 모드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차기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 제품의 경량화, 배터리 성능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추가로 동글 장치를 없애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 헬멧 무선 송수신 장치의 추가적인 성능 개선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힘쓰시는 소방대원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세대 용합기술원 미세먼지 신계속 연구실의 김과철 박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미세먼지는 대기 오염 물질로서 시정을 악화시키고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 그리고 인간 건강에 굉장히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국가대기 관측망은 현재 전국에 558개가 구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더 실증 지역인 시흥시의 경우 단 4곳의 국가 대기 측정망을 가지고 있어 시민들은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저희 차세대 융합기술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라이더 기술은 레이저 빛을 이용하여 대기 중에 떠있는 입자상 물질에 의해서 후방 산란되는 빛을 받아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 원격 탐사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캐닝 라이더 기술은 위치 기반의 30m의 공간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 서 있는 위치에서의 미세먼지 농도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배출 지역의 감시 및 모니터링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스캐닝 라이더의 운영 시퀀스를 보시면, 첫 번째로 파노라마 촬영을 통해서 주변의 건축물들을 인식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레이저 빛을 조사하여 연속 관측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로는 앱을 통하여 측정한 농도를 스캐닝하게 되고, 네 번째로는 실시간 자동 분석을 통해서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를 30m 해상도 간격으로 알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를 동시에 분석이 가능한 세계 최초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시흥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빨간 스팟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빨간 스팟으로 보이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30분 간격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더를 드론 관측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 동시 관측을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을 날려서 소각장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스캐닝 라이더와 미세먼지 농도와 유사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향후에는 스캐닝 라이더 기술을 공단 감시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공장 굴뚝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타겟팅하여 측정하는 기술로 개발할 예정이고, 미세먼지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불법 배출 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모니터링하는 기술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기술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훈입니다. 공공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이 경기도 산하의 공공 R&D 기관으로서 사회 문제 해결형 R&D를 위해서 제안한 융합연구 플랫폼입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교통, 건설, 산업, 도시주택, 소방, 재난, 안전, 이런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R&D로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인공지능, IoT, 실내 위치, 음성인식, 이런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하고, 그 연구들을 기반으로 저런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저희가 제안한 공공융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기반 연구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비전을 이용한 실시간 얼굴 인식과 사물 인식 기능입니다. 얼굴을 인식한다거나 의자라거나 사람,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의 컴퓨터 비전 기술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율주행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화면은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차량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저희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놓은 겁니다. 도로가 어디이고 차가 어디 있고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이런 주변 상황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의 판단을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빅데이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결국 우리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모으고 그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추출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물 인터넷 기반의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사물 인터넷 센서를 이용해서 이 공간에서의 온도, 습도, CO2 그리고 소음이라거나 이런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지금 윤기원 안에 여기서 보시듯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 안에다가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때 초석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공간과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분야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현실 세계와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는 가상의 쌍둥이를 만드는 기술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있는 광주 테크노밸리에 대한 3차원 공간 모델이고, 이쪽에 있는 거는 저희 연구원의 한 층을 이제 3차원 공간 모델링을 한 건데, 이게 단순히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가상의 시뮬레이션이라거나 실시간 모니터링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사물 인터넷 센서라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얻은 정보들을 여기에 얹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에서 얼마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혹은 이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그 건축물에 의해서 주변의 빌딩풍이 어떻게 변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새로운 사회 서비스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연구 역량을 가지고 사회 문제 해결형 R&D를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제안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IT 기술을 활용한 역류와 안전보육 시스템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의 실내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밴드와 같은 이런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생체 신호와 활동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혹시나 이제 안전사고라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보육교사에게 바로 알림을 줘서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실내외에서 아이들의 위치도 인식을 할 수 있는데요. 안전사고가 났을 때 아이가 어느 방에서 이런 사고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같이 알려줌으로써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별도의 이제 프로세스 없이 어떤 공간을 지나다니기만 하더라도 어떤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원에 있는 한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삼아서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제 제조업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세이프 스마트 팩토리 실증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윤기원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그리고 경기산학융합본부와 함께 실증화 사업을 수행 중이고요. 시야반월공단의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서 저희가 이런 안전 스마트 팩토리 모델에 대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염가형의 솔루션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온도, 조도, 그리고 영상 센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안전에 대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거를 저희가 관제 시스템과 연동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이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 현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컨설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기획팀은 윤기원이 가지고 있는 연구 역량을 경기도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뿐만 아니라 노인 문제라거나 장애인 문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경기복지재단과 같은 복지 분야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들도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보다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간을 향한 융합기술 함께 여는 미래. 함께 여는 미래. 함께 여는 미래.